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요셉이 총리였을 때의 파라오는 누구일까? 역시 아직까지 안 풀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공통되고 일치되는 답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일까? 혹시 기억하세요? 강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일까? 요것처럼 아직 딱 정답이 안 나와 있는 주제예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의 파라오가 누구일까? 자, 지난번에 저희가 창세기 마지막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38장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였고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팔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아이를 낳아서 다윗의 선조가 되죠. 자, 39장부터 오늘은 하는데 제 생각에 내용은 그 창세기에 대한 은혜로운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은혜는 안 되지만 좀 수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하시면서 잘 이해하시면은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아담이 창조됐었을 때가 기원전 몇 년일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아담을 창조할까지 갭이 있었다. 아니면 문자적으로 바로 7일 동안 창조하신 거다. 아니면 진화론이 맞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진화론이 진화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 그러니까 즉 가설이고 상상이고 소설이 과학책에 버젓이 실려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은 곧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증명되질 않았어요. 과학책에 실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과학과 소설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랜 그 생물 추적할 때 탄소 연대 측정을 하는데 그건 역시 정확도가 100%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법칙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아담이 기원전 몇 년에 창조됐을까? 이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에 그때의 바로 왕은 누굴까? 요 두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39장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이 감옥 이야기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성관계를 하자. 그랬는데 요셉이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요셉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아마도 요셉은 무죄한 걸 알았겠지만 자기 아내를 잘못 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그 고소를 들어줘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무죄한 요셉을.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죠. 그게 40장 이야기고 41장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꿈에서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연대를 추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낼 건데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에 팔려요. 형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41장 46절을 보면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41장 맨 앞절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40장 이야기가 감옥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살았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은 28세에 투옥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17세에 팔렸으니까 보디발 장군네 집에서 11년을 이제 일을 합니다. 노예로서. 그러니까 보디발 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그래서 13년. 17세 플러스 13년 지난 후에 30세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41장 46절. 자, 먼저 이제 보디발이라는 이름도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라가 준 자, 라가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가 준 자가 바로 보디발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름은 주전 11세기에 흔히 쓰이던 이름입니다. 7세기에서도 쓰이던 이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셉 연대가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 환관일 수도 있고 장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디발의 그 직업에 해당하는 단어가 환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장군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기 때문에. 자, 요셉은 30살에 바로 앞에 섰다.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창조 후 몇 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요? 1948년에 태어났어요. 100년 뒤인 2048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60년 뒤인 2108년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60세 야곱 낳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를 몇 세 하냐면은 130세에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애국으로 이주합니다. 성경에 역시 나와 있어요. 그건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연대를 거슬러 올라갈 건데, 첫 번째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이때의 솔로몬이 몇 년대였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냐면 열왕기상 6장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그때가 4년. 이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럼 몇 년에 왕이 됐는가?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통치하던 때는 기원전 970년부터 기원전 931년까지예요. 기원전 970년부터 기원전 931년까지.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 지났다. 그러면 970에서 9876, 966년. 966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66년 더하기 480 하면은 1446이 나오거든요. 그럼 1446년이 기원전 1446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예요. 기원전 1446년. 자,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몇 년 거주했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그럼 1446년에 나왔는데 1446년 더하기 430을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기 시작한, 애굽으로 들어간 때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1876년이에요. 기원전 1876년. 자, 기원전 1876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아까 제가 130세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가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나서 바로가 야곱을 부른 거예요. 바로가 야곱한테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끼리 연주에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야곱이 130살에 이집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1876년에서 130을 더하면은 2006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6년이 야곱이 태어난 때예요. 기원전 2006년이 야곱이 태어난 때. 기원전 2006년이 야곱이 태어난 때. 자, 근데 아까 창조 후로부터 1948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또 100년 지난 창조 후로부터 2048년에 이삭이 태어났고 2048에서 60을 더하면, 왜냐면 60세에 야곱을 낳으니까 60을 더하면은 2108이 나왔잖아요. 자, 그때가 또 야곱이 태어난 때란 말이에요. 창조로부터. 자, 그러면 기원전 2006년에서 창조로부터 2108년에 야곱이 태어나니까 2006에서 2108을 더하면은 아담이 언제 창조됐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두 숫자를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114가 나와요. 4114. 그래서 기원전 4114년에 아담이 창조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4114. 뭐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가능한 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원전 4114년이 아담이 창조된 때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려운 문제. 그 아담이 기원전 몇 년에 창조됐을까? 기원전 4114년이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풀었고, 두 번째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의 바로가 누굴까?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야곱 몇 살에 태어났는지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요셉이 형이 무서워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바다나람에서 몇 년이 있냐면 20년을 있거든요. 자, 근데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그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갑니다. 근데 에서가 장가간 게 부모들한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27장 46절을 보니까 자, 리브가가 꾀를 내죠. 리브가가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고 싶은데 형이 무서워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한다 그러면 아빠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장보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바다나람으로 가라.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에서가 장가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니까 적어도 야곱이 40세가 넘어서 바다나람으로 간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 야곱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중년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에서가 장가 들자마자 바로 야곱이 갔으면 계산이 쉬운데 문제는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간 때와 에서가 장가든 때 이게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사건이 흐름을 스토리를 보면은 에서가 장가를 먼저 갔고 40세에 그리고 나서 부모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보내자 바다나람으로. 그러니까 사건의 우선순위는 에서 장가 그 다음에 야곱 떠남이에요. 이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야곱이 바다나람 즉 라반과 같이 몇 년을 지내냐면은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야곱이 성질내면서 한 말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20년 있었다 그래요. 20년. 자, 20년 동안 라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럼 적어도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에는 적어도 야곱 나이는 60세 이상이겠죠? 적어도 60세 이상? 적어도예요. 역시 몇 살인지 아직 몰라요. 사건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근데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이 태어날 즈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에서가 40세에 장가가고 바다나람에서 20년을 야곱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20년 끝날 때쯤에 누가 태어났냐면 요셉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그럼 대충 복잡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 40세 장가들고 바다나람에서 20년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40, 20, 30도 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진짜 어리게 잡았을 때 90세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나이는 진짜 어리게 잡았어서 90세예요. 90세? 아무리 어리게 잡아도. 참 이게 언제냐면은 창조 후 2198년이에요. 창조 후 2198년. 자, 그러면 왜 2198년이냐면은 2108에서 40, 20, 30을 더한 게 2198이거든요. 야곱이 태어난 해가 창조 후 2108년. 근데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40년, 그 다음에 20년 바다나람에서 그 다음에 요셉 30세. 그래서 2198이에요. 그러면 아까 기원전 4114년에 아담이 창조됐으니까 4114에서 2198, 2198을 빼면 기원전 1916년. 그러니까 적어도 1916년 빨리 잡으면은 1916년 때의 파라오가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 파라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아까 1948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창조 후에.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으니까 2048년이 이삭이 탄생한 해예요. 창조로부터. 이삭이 몇 살에 죽냐? 180살에 죽어요. 이삭이. 성경에 나와요.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 때 이삭을 장사를 에서와 야곱이 같이 지내줘요. 에서와 야곱이 같이 이삭을 장사 지내줘요. 그럼 2048이 이삭이 탄생했는데 180을 더하면은 2228이거든요. 창조로부터 이삭이 사망한 해예요. 2228. 그러니까 또 4114에서 28을 빼면은 1886이 나와요. 그럼 이삭은 기원전 1886년에 사망했다. 이삭은 기원전 1886년에 사망했다.
지금 뭔가 사건들이 연결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의 순서를 좀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꿈쟁이 요셉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라반을 떠나죠. 야곱이 라반을 떠났는데, 이제 라반 떠났으면 이제 누구 만나야 돼요? 형 에서 만나야 되죠. 그 창세기 33장 7절을 보면은 자기가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앞에 몸빵으로 처자식들을 배치한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죠. 근데 잘 보면 33장 7절에 에서한테, 자, 요셉과 라헬이 에서한테 절을 했다 그래요. 7절을 보니까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귀여운 처자식들을 보면서 에서가 좀 화 좀 삭히셔, 이런 의미겠죠. 절했다. 근데 갓난아기가 절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이제 요셉이 에서에게 절했다고 하니까 요셉이 대략 한 이제 찍어서 최소한 10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 7살에서 10살? 한 10살이라고 최소한 10살은 돼야지 이제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무서운 큰아버지야. 그러면 이제 그럼 빨리 절해. 네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에서 아버지 이렇게 절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최소한 10세라고 가정해서, 자, 이때 이제 에서랑 야곱이 만났어요. 근데 에서랑 야곱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은 35장에서 이삭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삭이 죽는데 35장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걸 보면은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요셉이 팔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 순서가 35장에서 이삭의 죽음이 나오고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삭이 죽고 나서 요셉이 팔리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그 잠깐 가정이 뭐냐면은 이삭이 죽은 사건이 사실은 요셉이 먼저 팔리고 나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 순서로 기록은 하는데 가끔씩은 족보를 정리할 때에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 장에다 그냥 묶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삭 죽음 사건은 요셉이 팔리고 나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가정이에요. 요셉이 팔리기 전에 이삭이 먼저 죽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요셉이 10세에서 최소한, 왜냐면 이제 에서한테 절을 해야지. 10세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삭 죽고 그다음에 17세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 10세에서 17세 사이에 이삭이 죽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팔리고 나서 17세에 팔리고 나서 13년 지나서 뭐가 된다? 17 더하기 13 하면은 총리가 되죠. 30세에. 그러니까 남자는 30부터. 그러면 아까 제가 이삭이 기원전 몇 년에 죽었다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삭의 기원전 1886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기원전 1886년. 그럼 그때 죽어서 13년이 지나면은 1873년이 돼요. 1886에서 13을 빼면 1873년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17세에 이삭이 죽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자마자 요셉이 팔리고 13년이 지난 후가 기원전 1873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삭이 죽었을 때 요셉이 10살이었다. 그럼 7년 뒤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1886에서 13 빼고 또 7을 또 빼면은 1866년. 대충 언저리가 이 정도 나와요. 1873에서 1866. 자,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는 기원전 1873년에서 기원전 1866년 사이. 이때가 이제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때 파라오가 기원전 몇 년이냐, 기원전 몇 년인지를 알아내면은 그때 파라오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1873년에서 1866년 사이,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단 이 해석이 정확하진 않은 게 가정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 에서가 결혼하자마자 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있다가 밧다나람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 이삭이 죽었던 사건이 요셉이 팔리고 나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직 팔리기 전에, 즉 아버지 야곱이랑 같이 있었을 때 이삭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가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이야기 드릴 건데, 기원전 1886년이 이삭이 죽은 때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기원전 1886년에서 180을 더하면은 기원전 2066년이 나오거든요. 기원전 2066년 이삭이 태어나내고 여기서 60년을 미래로 가면은 이때가 야곱이 태어난 때예요. 기원전 2006년이 야곱이 태어난 때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기원전 1876년이다. 야곱이 130세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은 130세에서 30을 빼면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의 야곱의 나이. 그때가 야곱 나이가 103세. 자, 그러면 103세에서 바다나람에서 20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30을 빼는 게 아니고 20을 더 더해서 50을 빼면은 83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아빠 이삭을 떠날 때의 나이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에 야곱의 나이가 70에서 83세 사이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의 나이가 70에서 83세 사이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리게 잡아도 70이고 늙게 잡으면 83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게 누구야? 라헬이네? 이러면서 입 맞추고 첫눈에 반했어. 야곱 70세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집트 역사로 가면은, 자, 이집트 역사 뭐 잘 모르시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자꾸만 기원전 1800년대 아니면 기원전 1900년대 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제 입에서. 이때 당시에 이집트가 중왕국 시대였어요. 중왕국 시대였고, 중왕국 시대가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2050년부터 기원전 171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제가 언급한 연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중왕국 시대에는 뭐 11왕조, 12왕조가 있는데 12왕조 같은 경우가 기원전 1991년부터 1786년이에요. 12왕조가. 그러니까 12왕조란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가. 그럼 여기 이제 12왕조의 파라오들이 목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파라오는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배제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라오가 통치한 연대를 알려드릴 건데, 세 번째 파라오의 이름이 아메넴헤트예요. 아메넴헤트 2세. 아메넴헤트 2세가 1929년부터 1895년까지 34년 동안 애국을 통치했어요. 1929년부터 1895년까지 34년간 애국을 통치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파라오가 세누스레트 2세예요. 세누스레트 2세가 1897년부터 1878년까지 19년 동안 애국을 통치했어요. 요거 적어 놓으시면은 이따가 도움 될 거예요. 세누스레트 2세. 1897년부터 1878년까지 19년 동안 애국을 통치했어요. 자, 그 다음 왕, 이제 다섯 번째 파라오가, 12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가 세누스레트 3세예요. 2세, 그 다음 3세. 세누스레트 3세는 1878년부터 1839년까지, 기원전 39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 세누스레트 3세는 12왕조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파라오예요. 세누스레트 3세가 다섯 번째 파라오예요. 12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 1878부터 1839년까지 39년간 통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라오인 아메넴헤트 2세, 네 번째 파라오인 세누스레트 2세, 다섯 번째 파라오인 세누스레트 3세. 요 세 명이 현대의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셉 당시의 파라오들이에요. 세누스레트 3세라는 사람도 있고, 세누스레트 2세라는 사람도 있고, 아메넴헤트 2세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몇 살 때에 아빠 이삭을 떠났을까? 요게 지금 분명치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의 기원전 1873년부터 1866년 사이라 그랬어요. 그럼 1873부터 1866년 사이라 그랬으면은 지금 누구 통치 기간이죠?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1873년부터 1866년 사이다. 그럼 이게 들어가 있는 통치는 세누스레트 3세예요. 이 사람은 세누스레트는 1878년부터 1839년까지 통치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 견해는 12왕조의 다섯 번째 왕이며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세누스레트 3세가 요셉이 총리였을 당시의 파라오예요.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요셉이 몇 살 때에 총리가 됐을까? 요거를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뭐냐? 이건 좀 더 쉬워요. 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몇 살이었다고요? 130세였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근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였는데 요셉이 아빠 야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려오세요. 왜냐하면 이 지독한 흉년이 끝나려면은 5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창세기 45장 11절.
아빠를 가나안에서 데려오세요. 11절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빠를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오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때가 요셉이 지금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살찐 소를 그 깡마른 소가 먹어버리죠. 소 7마리를 깡마른 소 7마리가 이거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41장을 가면은 26절 7 좋은 남소는 7년이요 7 좋은 이삭도 7년이니 그 꿈은 하나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소는 7년이요 동품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이니 흉년이니 29절에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므로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근으로 망하리라. 그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한 파라오의 꿈은 7년 동안의 풍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히고는 아빠 좀 데려오세요. 아빠 나이 130세 때. 그때가 언제냐면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다. 그러면은 풍년이 시작된 지 1, 2, 3, 4, 5, 6, 7, 7년 끝. 그 다음에 이제 흉년 시작. 1년, 2년 끝. 아직 5년 더 남았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제들한테 밝힐 때는 풍년이 시작된 지 9년 지난 뒤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때 야곱의 나이는 121세. 130에서 9를 빼니까. 자,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자마자 풍년이 들은 거라고 보기보다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해석상. 왜냐면 요셉이 풍년이 들 거라고 얘기한 거는 예언이거든요. 예언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야곱 나이 130에서 9를 뺀 다음에 1을 더 빼면은 이제 120이거든요. 야곱 나이 120세에 요셉은 뭐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야곱 나이 120세에 요셉은 뭐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야곱 나이 121세, 요셉 나이 31살에 풍년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7년 지났다. 그럼 요셉 나이 38. 그 다음에 이제 흉년 2년, 39, 40. 근데 그때 야곱 나이는 130.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까 아빠를 데려오세요. 제가 보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야곱 나이 120에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 30살. 그러니까 120에서 30을 빼면 몇이 나오냐면 90이 나와요. 그럼 90이 났을 때가 야곱이 바다나람을 뭐 할 때? 떠날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떠나려고 했을 때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90살에 바다나람으로 떠나려고 했다. 그럼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몇 년 있었다 그랬죠, 아까? 내가 화가 나서 말인데 내가 20년 동안, 그죠? 그럼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아빠 이삭을 두고 떠날 때의 나이가 70. 야곱 70세에 아빠 버리고 바다나람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삭이 몇 세에 야곱을 낳냐?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거든요. 그럼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고 이삭이 70세 아빠 버리고 떠날 때 이삭은 몇 살이었냐? 그때 이삭이 60 더하기 70 하니까 130세예요. 그래도 얘는 20년 만에 돌아올 거고 자기 아빠는 180에 죽으니까 아직 이삭 죽으려면 50년이나 더 있어요. 하여튼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떠날 때에 이삭의 나이는 130세다. 그럼 이제 계산이 되죠. 자, 1948년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부터 1948년 뒤에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고 여기서 100년이 지나면은 2048년. 이게 이제 이삭이 태어난 해예요. 창조 후에. 그리고 60년이 더 지나면은 2108년. 이게 야곱이 태어난 해예요. 그리고 2108년에서 120살, 야곱이 120살이 됐을 때가 2228년이거든요. 창조 후 2228년이 요셉이 총리가 된 때예요. 요셉이 총리. 야곱 120살에. 그럼 이때는 언제냐? 아까 말한 4114. 4114에서 2228을 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886년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야곱의 고백, 난 130살입니다. 이렇게 바로한테 고백했었을 때 그때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라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 풍년과 흉년은 14년이니까 총.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가 1886년이다, 기원전. 그럼 1886년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누구 파라오 때냐? 1886년이 세누스레트 2세예요, 이때가.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쓰면은. 세누스레트 2세가 1897년부터 1878년, 97부터 78년까지 통치했는데
야곱 120대에 이때는 기원전 1886, 그러니까 그 사이에 쏙 들어가잖아요. 세누스레트 2세 때에 요셉은 총리가 됐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쓰면은. 자, 근데 세누스레트 2세는 10년 뒤인 1878년에 죽습니다. 1878년에 죽고 흉년과 풍년은 14년 동안 계속되니까 세누스레트 2세는 흉년 기간 동안에 죽은 거예요. 흉년 기간 동안에 죽은 거예요. 왜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10년 뒤에 죽거든요. 세누스레트 2세는. 근데 흉년과 흉년은 14년 동안 쭉 계속되니까 풍년 끝나고 흉년 7년 시작. 그러는데 흉년 시작한 지 2년 좀 돼가지고 세누스레트 2세가 죽어요. 자, 그러면 그 세누스레트 2세가 죽고 나서 파라오가 된 사람이 누구냐? 세누스레트 3세란 말이에요. 12왕조의 5번째 파라오. 12왕조에서 가장 막강하고 위대한 파라오. 그게 세누스레트 3세예요. 만약에 흉년 2년쯤 됐을 때, 즉 그 야곱이 이집트로 올라올 때쯤에 세누스레트 2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인 세누스레트 3세가 즉위했다면은 세누스레트 3세 아들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총리는 얼마나 엄청난 존재일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자기 아빠가 한 번에 꿈에서게 감탄을 해가지고 이 사람 당장 총리로 삼자. 그래도 이 사람 말대로 지금 7년 풍년, 7년 흉년이 쭉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 흉년 진행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흉년이 진행 중이니까 얼마나 지금 파라오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제 막 파라오가 된 아들이. 근데 그때 요셉이, 아빠가 세운 요셉이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누스레트 3세가 요셉을 얼마나 의지했을까? 거의 뭐 파라오급의 권력을 요셉이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뒤를 보면은 사실 요셉이 하자는 대로 파라오가 다 하거든요. 요셉이 하자는 대로 파라오가 다 해줘요. 자, 그래서 1886년이 세누스레트 2세 때고 1886년에서 14를 빼면은 1872년이거든요. 흉년이 끝날 때쯤에 막강한 파라오가 세누스레트 3세예요. 만약에 흉년 2년에 세누스레트 3세가 즉위했다면은 요셉은 이집트를 거의 섭정했을 거예요. 섭정. 그리고 요셉이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이 충직하잖아요. 보디바란타도 그랬지만 충직한 사람인데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아빠가 한 큐에 그냥 총리로 심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자기를 심어준 사람이 죽고 아들이 파라오가 됐을 때 요셉이 배신하거나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파라오한테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의 곡식 사게 할 때 뭐 땅을 바치게 하고 뭘 바치게 해서 파라오의 집을 계속 세워주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난 충신이에요, 총리이면서.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파라오의 신뢰가 얼마나 강했을까? 얼마나 돈독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 세누스레트 3세는 요셉을 엄청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는 이 세누스레트 3세를 12왕조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파라오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린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도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역사 기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답. 요셉이 총리였을 때의 바로는 누구일까? 12왕조의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나오는 이유는 이제 흉년 기간, 14년 기간 동안에 파라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세누스레트 2세와 가장 강력한 파라오인 아들 세누스레트 3세가 요셉이 애굽을 딱 통치할 때의 이집트의 바로예요. 또 이때가 가장 이집트의 황금기이기도 해요. 이집트의 문화의 황금기.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이 요셉이 통치하던 때랑 성경의 연대랑 역사에서의 이집트의 황금기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자, 이게 오늘 이게 강의 요셉이 총리였을 때의 파라오는 누구일까 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창조는 기원전 4114년 그 다음에 그 창조 후 2228년이 야곱이 120세가 됐었을 때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에. 근데 4114에서 2228을 빼면은 1886이 나오는데 이 1886이 요셉이 총리가 된 해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해. 이때가 세누스레트 2세 때인데 세누스레트 2세는 10년 뒤에 죽고 흉년은 14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흉년 기간 동안에 왕권이 교체됐던 거죠. 세누스레트 3세로. 그런데 이 세누스레트 3세는 분명 요셉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거의 자기의 이제 아버지의 멘토인 사람이 요셉이니까 거의 자기의 뭐 친아버지 같이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이 아들 파라오는. 그래서 이 아들 파라오가 요셉을 이렇게 따랐고 결과적으로 애굽이 엄청나게 강대해졌다. 이게 이제 이 역사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파라오가 즉위했을 때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즉위했다. 그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잖아요. 그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건 요셉은 그 당대에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이게 잘 따라오셨나요? 중간에 정신줄을 살짝 놓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약해서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숫자가 나와서 복잡하다 뿐이지 사실 덧셈뺄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한테도 창세기를 모른다라는 말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